신급 강태공의 귀환. 11편. 협회의 첫 번째 위례. 강민준의 통장에 찍힌 8자리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다. 그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긋지긋한 고시원 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고 뛰쳐나온 그곳에서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다.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빚의 일부를 상환했다. 악착같이 그를 괴롭히던 대부업체의 빚을 먼저 청산하자 세상을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 하나가 풀려나간 듯 몸이 가벼워졌다. 물론 아버지의 배를 담보로 빌렸던 은행 빚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막연하지 않았다. 갚을 수 있다는,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남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더 나은 집을 구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성장이었다. F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전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다. 그는 며칠 후 다시 낚시꾼 협회를 찾았다. F급 낚시꾼에게 개방된 위례 게시판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대부분 보상이 적고 자잘한 일들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위례 하나를 발견했다. 위례, 공단 하수 처리장 인근 하천의 생태계 교란종 제거. 별표 내용, 공단 폐수로 오염된 하천에서 공격성을 띠는 변이 어종이 출현했다는 신고 접수. 환경 정화 작업에 앞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함. 별표 위험 등급, 최하. 별표 보상, 협회 공헌도 5점, 현금 50만 원. 보상은 보잘것없었지만 변이 어종이라는 단어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만화에 의해 각성한 괴어와는 또 다른 존재. 환경 오염으로 인해 뒤틀린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위례를 수락했다. 위례 장소인 하천은 듣던 대로 상태가 심각했다. 시커멓고 탁한 물에서는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고 곳곳에 정체 모를 거품이 떠 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까 싶은 환경이었지만 그의 어심 읽기에는 분명히 여러 개의 생명 반응이 잡혔다. 그는 방독면을 쓰고 낚싯대를 던졌다. 미끼가 수면에 닿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격렬한 입질이 왔다. 하지만 그 힘은 흉포한 베스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그는 가볍게 놈을 무트로 끌어냈다. 이게 뭐야? 낚싯바늘에 걸려 나온 것은 붕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온몸의 비늘은 벗겨져 있었고 군데군데 흉측한 종양이 돋아나 있었다. 두 눈은 초점 없이 흐리멍덩했고 아가미에서는 검은 체액이 흘러나왔다. 오염된 붕어, 변이종, 레벨 1. 시스템은 놈을 변이종으로 분류했다. 만화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화학물질에 의해 변이된 존재. 놈들은 레벨이 낮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혐오스러웠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묵묵히 낚싯대를 던지고 감았다. 몇 시간 동안 수십 마리의 변이종들을 처리하자 위례 완료 메시지가 떠올랐다. 보상은 적었지만 소득이 없지는 않았다. 그는 만화로 각성한 괴어와 오염으로 뒤틀린 변이종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세계에는 자신이 모르는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협회로 돌아와 위례를 완료하고 첫 수입 50만 원을 손에 쥔 순간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거액을 손에 넣었을 때와는 다른 자신의 노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뿌듯함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집을 구할 때라고. 이 작은 성취감을 발판 삼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하고 있었다. 12편, 첫 수입, 그리고 새로운 집. 위례 보상금 50만 원은 강민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월광 잉어를 팔아 얻은 거액이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면 이번에 번 돈은 온전히 낚시꾼으로서의 첫 수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며칠간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 최신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작은 주방과 언제든 뜨거운 물이 나오는 화장실이 있었다. 지긋지긋한 고시원 방과는 모든 것이 비교되었다. 보증금을 걸고 첫 달 월세를 지불하자 통장 잔고가 꽤 줄었지만 그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 그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시원의 퀴퀴한 곰팡내 대신 햇살의 먼지가 춤추는 평범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낚시 가방이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살림살이를 채워 넣었다. 푹신한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식기 몇 개. 텅 비었던 공간이 조금씩 집 위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날 밤, 민주는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에서 온전히 낚싯대를 마주했다. 월광 잉어를 낚은 후에도 여전히 은은한 흑단 빛을 띠고 있는 만어조종. 그는 낚시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어종의 정수를 꺼냈다. 흉포한 베스가 남긴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 안정된 공간, 해결된 급한 불. 이제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걸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가 정수를 손에 쥐고 만어조종을 바라보던 순간 그의 눈앞에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만어조종 이 성장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어종의 정수, 하급을 사용하여 만어조종 위 첫 번째 진화를 시도하시겠습니까? 역시나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의 대답과 함께 손안의 구슬이 밝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집에서 낚싯대의 첫 번째 각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